안녕하십니까, 실버똑TV입니다. 오늘 송정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 인생을 정의하라고 한다면 before 평가, after 평가, 평가의 전과 후가 완전 달라졌다는 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다시 한번 성찰의 기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을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평가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크게 그 어르신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떻게 상담을 해서, 그리고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급여 제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고 청결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이제 질이 높아야 되고, 또 식사는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선생님들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고충 처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선생님들의 급여 부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 보호자님으로부터 받은 본인 부담금의 운영도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들의 퇴직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크게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많이 달라지겠지만 평가 항목이 꽤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어르신의 또한 그 욕구 사정,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르신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떤 약을 드시고 또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고민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A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센터에 산소 발생기가 있어요. 그 오투로라는 회사에 DO2라는 그 산소 발생기 이름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산소 발생기 기능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대표님이 엔지니어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셔가지고 산소 발생기에서 나오는 그런 액체 상태의 그 방역용 방역용 그 액체가 나와요. 소독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쉽게 말하면 살균, 멸균, 사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코로나를 90% 이상 이제 사멸시키는 거고, 일반 세균은 99%를 사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방역용 산소 발생기 VFS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게 평수에 따라 틀려요. 저희는 이제 제일 큰 거를 설치를 해놨는데요. 보통 한 60평 정도 커버한다고 보면 돼요. 생활실에 이제 생활실, 남자 어르신방, 여자 어르신방, 사무실, 물리치료실 이렇게 다 산소가 계속 신선한 산소 포화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산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균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론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소독약이 그게 코로나균을 100%, 99% 죽이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를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미 나와 있어요, 약이. 근데 단지 그거를 먹었을 때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없다는 거를 이번에 이제 특허를 오랫동안 오래 걸렸어요. 이거 특허 받는 과정이.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휴먼 코로나로부터 이제 해방, 이렇게 슬로건으로 나왔어요. 판매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 곧. 너무 기쁜 소식이죠. 저희도 당연히 이걸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천정에 헤드가 있어요. 거기 작은 구멍으로 계속 이제 그 소독약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코로나균이 90%는 죽고 10%만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산소 발생을 해주기 때문에 깨끗한 산소가 거기서 맥을 출 수 있을까요? 코로나균이? 제가 상식적으로는 그래요. 더 전문가이신 분들은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산소는 모든 것을 이렇게 썩거나 변하는 것을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혈관이 뻥 잘 뚫려 있으면은 피가 이제 산소도 공급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손끝이나 발끝이 썩지 않는 이유가 피가 그 혈관을 타고 잘 원활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안 썩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양소를 공급을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산소를 계속 그 피 속에 헤모글로빈 그 속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안 썩는 거고 또 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니까 이 산소가 저희 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산소 포화도가 높다면 제가 비실비실 할까요? 여러 점 이제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 또 제가 세 번째로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사회 서비스원이 생긴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길 때 우리가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안심센터가 생기고 나니까 치매안심센터 역시도 처음에 사업을 계획했던 것대로 움직여주지를 않는 것 같아요. 둔하게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저희 군포에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안 오시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우였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화 오고 오늘 저희 또 새로운 이 코로나 천명대에서도 어르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도 또 오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조금 자리를 비워놓고 싶은데 좀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꽉꽉 안 채우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데 걱정했었다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 어쩌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 서비스원에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제 잘 보면은 사실 왜 생기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가. 근데 이제 제일 서비스원에서는 그 세 가지 파트의 분야 있죠. 왜? 그 장애인 뭐 돌봄 장애인 뭐라 그러죠? 장애인에 대한 활동 서비스 있죠. 활동 서비스 그리고 이제 보육 서비스 그리고 요양보호사 서비스 요양보호 그러니까 장기 요양 서비스 이렇게 세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도지사가 이제 공공법인을 설립해서 지방자치제로부터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사자를 고용하게 되고 이제 요양보호사나 보육 어린이집 교사, 활동보조원 이제 이렇게 직접 고용을 한다는 목적이고 또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은 뭐 이제 서비스 질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서 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공공의 비중을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낮다는 평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뭐 요양보호사 또 어떤 그 직장의 불안함 그런 거를 또 고용 불안에 대한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근데 전담형 치매 이제 안심센터처럼 치매 전담형으로 344개 시설을 이제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확충해 나간다고 해요. 네,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국립요양원이나 뭐 이런 데하고 조금 이제 차별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재가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재가 서비스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전국에 군이 134개라고 해요. 근데 135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 지원의 민간 시설, 인력, 뭐 직업 고용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하시겠다 그러고 또한 시설 투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치매 전담형이 사실은 우리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우리가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채워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인력에 대한 그런 처우를 제대로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급여가 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처우 중에서도 근무 시간을 보장을 하고 이제 월급제로 처우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월급 아닌가요? 우리와는 조금 이게 어떻게 다르다는 건지를 그래서 뭐 연봉 개념으로 뭐 얼마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건 조금 더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재원이 문제잖아요. 이게 어떤 재원으로 하냐 뭐 했는데 우리처럼 뭐 15%는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85%는 국가에서 이제 국가로부터 해서 뭐 여기에 뭐 수익이 뭐 4 내지 6% 뭐 세전 수익이 그렇게 돼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인건비를 추가로 더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함부로 내보내거나 처우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설은 임대료라던가 이게 제반 모든 고정 비용들을 지출해서 충분치 않은 급여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그만큼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조금 정도 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점점 선생님들한테 이게 좀 많이 지급을 못 해드리는 형편으로 처음에는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뭐 토요가산이나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토요가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재정이 저희도 압박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못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일단 여기는 이제 국가에서 건물을 준다거나 그러면 임대료는 안 나가겠죠. 그리고 또 뭐를 더 준다는 거죠? 15% 받고 85% 받는다면 그럼 여기는 4등급 어르신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총 쓸 수 있는 게 14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는 180만 원까지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재정을 부담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장밋빛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제로 정말 현실은 다르거든요. 항상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 계획해보면 그 계획한 것보다도 사업도 그래요. 사업체 하나 오픈하려고 그러면 뭐 1억이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해보면 더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 세웠을 때와 실제로 집행되는 거 보면은 틀려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조금씩 보여요. 아, 여기도 이런 게 좀 허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공공성 확보라던가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라던가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이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리고 어느 포지션에 더 많이 넣어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 수급자분과 국가 전체 국민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수급자 어르신들이 있겠죠. 그리고 한 수급자 어르신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 7,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노인 인구가. 그리고 거기에 다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뭐 30만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장기요양 쪽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민간 업체들이 한 2, 3만 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죠? 어르신들이잖아요. 수급자. 거기에 이제 또 보호자님과 같이 또 보호자님도 다 딸려 있다면 더 크겠죠. 그 큰 파트에 중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보담은 이제 요양보호사들, 그리고 우리 이런 센터장님이나 이제 이런 원장님들일 텐데, 그래서 결국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위험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만의 장점이 있어요. 저는 저희 어르신들 보호자님들 다 파악하거든요. 이 어르신은 어떤 걸 안 드시고, 근데 과연 이런 서비스원에서 그 개개인의 그 파악할 수 있는 센터장이 있을까요? 센터장님들이, 저도 뭐 복지관, 구립 복지관 이런 데도 근무를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복지관에 그 센터장이 있었거든요. 시설장이. 그분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과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해요. 어르신 이름도 몰라요. 그런 틈새를 저희가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 목적, 공공성을 띈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가야 되고, 서비스가 과거에는 우리 개인을 살찌우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젠 정말 단단히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행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회 서비스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또 차츰 더 저도 고민하고 어떤 차별화를 할 것인지, 어떤 그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는 결국은 상생해야 돼요. 뭐 막을 수 없어요. 서비스원 국가가 하겠다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그러나 우리만의 독특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천정에 뭐 어떤 물리 치료기 막 이렇게 뭐 이지 뭐 거라 그러던가, 뭐 그거 있잖아, 이지 스텝이라고 그러던가, 뭐 일단 그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물리치료사인 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는 좁아서도 안 되고 돈도 없어도 못했지만, 저도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드리나 고민하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세전류라고 있어요. 바이털 사인이라고. 그 미세전류로 치매, 경증 치매, 초기 치매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던가 이런 거를 연장시켜주는 거,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치료도 되는 그런 것처럼 되게 어르신들에게 적용을 해봤는데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잘 못 걸으시는 어르신들도 이거를 함으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 또 만족해 하시거든요. 여기에 이제 저희는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록 비싼 그건 없지만, 이것도 비싸요. 사실은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건 저희는 산소 발생기 이제 너무 기뻐요. 코로나 이제 10%만 걱정하면 될 것 같아요. 100% 걱정했던 게 이제 90%가 줄어들고 10%만 남은 것 같은데, 그 10%도 분명히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물리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트로 사장님 개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또 오트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오트로 DO2 VFS였나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S. 조금 머리가 아주 녹슬진 않았네요. 네,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